자, 지난 13일이죠.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요지는 뭐 한마디로 귀결하면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8년 정도를 보유하면 좀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지금 좀 얘기가 좀 몰려 있습니다. 사실 이 방안 자체 내용에. 그리고 임대소득을 좀 2천만 원 이하로 낮출수록 혜택이 좀 좋은 부분, 또 월세보다는 전세를 좀 활용하는 부분들의 혜택을 더 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안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몰아간 형상인데,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을 했을 때 이제 혜택을 보면요, 지방세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임대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취지고요. 자, 기본적으로 취득세, 재산세까지는 2021년까지 3년 정도를 더 연장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 또 여기서 8년 임대 시에 다가구주택 포함한 소형 40제곱미터 이하, 요 40제곱미터 이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큰 틀은 이제 8년이죠. 자, 8년을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면은 재산세를 100% 감면해주는 그런 내용까지, 또 한 채 이상만 하더라도 좀 혜택을 주는 내용까지 좀 깃들여져 있죠. 양도세에 대한 감면 확대, 이게 굉장히 좀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더 중요하게 된 게, 조정대상 구역 안에서는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는 중과 즉 10%또 20%에서 2주택, 3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 더 이제 부담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양도세에 대한 세금 감면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이슈를 떠오르게 될 텐데, 이렇게 8년 임대를 할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안 한다는 그 요건을 좀 갖추게 되는 부분이고, 또 8년 임대할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도 확대를 해서 이렇게 양도세를 좀 절감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부분이 혜택이 되고요.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은 같은 경우는 감면을 확대를 하죠. 이제 3주택자에서 1주택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감면을 혜택을 주는 부분 하고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8년에 대한 부분이라면 75%까지 혜택을 주는 부분,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마찬가지 8년을 가져갈 때 되면은 80%까지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죠. 자, 어쨌든 세입자 측면에서는 이걸 토대로 해서 같은 집에서 좀 장기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인상폭도 5% 이내로 제한해서 그 임대료를 그 상승이 제한되는 이런 부분으로 혜택으로 돌아올 예정이 있죠. 자, 이제 그 소득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내용인데, 1주택자 또 2주택자 3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이렇게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면서 전세 임대를 활용했을 때 그 혜택을 보게 된다면요,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하로 한다면 분리과세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다른 소득과 이 소득을 좀 나눠서 어떤 세금 계산을 했을 때 보면은 아주 나중에 그 세금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리과세 요건에, 즉 2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소득을 내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주 임대료 같은 부분인데, 월세 수익보다는 또 전세로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하는, 2천만 원 이하로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것도 유리한 제도고요. 또 이렇게 그 전세 같은 경우를 놓았을 경우에 1주택이나 2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전세를 놨다고 하더라도 전세를 월세로 카운트하는 간주 임대료에서 계산을 안 합니다. 3주택 이상이어야만 이렇게 간주 임대료에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카운트를 하게 될 텐데, 그마저도 이렇게 3억 이하면서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격의 전세는 아예 카운트를 안 한다. 그러니까 면적이 작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그런 주택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2천만 원 이하와 전세라는 부분을 이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을 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2천만 원 이하인, 방금 얘기했다시피 3주택자 이상 되는 부분을 임대주택 등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특히 이제 이렇게 반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게 또 간주임대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요.
조정 대상 집을 가졌다면 양도세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년 보유할 때 중개 안 하는 내용으로 따진다면 지금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부분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혜택을 누리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거고요. 3년 안에 집을 팔 계획이 있다 하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너무 과하게 세금 혜택 갖고 얘기하면서 누리려는 부분보다도 정상적인 뭐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절세를 하는 부분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또 반대 생각도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양도 차익이 지나치게 많다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가 10%또 20%까지 중과된다면 많게는 3주택 이상 되는 게 60%, 62%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증여세에 대한 세율 같은 경우는 10%에서 50%까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좀 따져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살펴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반 임대사업자를 갔을 경우에 부가세 환급 때문에 사무실을 놓는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부가세 환급은 비록 없지만 세금 감면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했을 때 이런 거를 저울질을 해보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란 내용이 정말 강제적인 부분보다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이거 나한테 유리하겠는데 하면 필요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은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아마 바른 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